전 재무장관들은 스페인이 당초 약속했던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4.4%에서 5.3%로 변경하는 것을 부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오늘 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됩니다.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0개월 만입니다. 중국 은행들의 지준율을 인하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저우샤오찬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말했습니다. 또 지준율이 현재 20.5%까지 오른 만큼 조정 공간 또한 매우 크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의 탈세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증권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 감시에 나섭니다. 최근 탈세 행위가 고도화, 진흥화되면서 선물옵션과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를 악용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짠일정 1부 시작하겠습니다. 모멘텀 없던 증시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곳에서 이 같은 모멘텀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해드린 바대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가 추가로 지준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 시사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오늘 15일에는 공식적으로 한미 FTA가 발효가 되죠. 앞두고 오늘 자동차주가 시작부터 강했었는데 금융주도 함께 동반 강한 오름을 지금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외국인 기관이 함께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을 장 초반부터 강하게 사주면서 베이시스가 초강세,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차익 중심으로 매수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 또한 시장은 버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지 여부는 아직은 뉴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주에 또 어떤 종목이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는지 먼저 종목별 등락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김혜수 캐스터 먼저 만나볼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글로벌 이벤트와 함께 현재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가치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3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국내 시장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현재는 장 초반에 비해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202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26% 상승한 2027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현재 4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도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현재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857억 원, 기관도 734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루 만에 소폭 오름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하고 있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4% 상승한 538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재차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현재 소폭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21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유로달러 환율이 상승한 데에 따라서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는데요. FOMC 결과를 앞두고 변동성은 제한된 모습이죠. 현재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3원 20전 하락한 112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49% 강세 보이면서 122만 8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5.61% 오르면서 29만 2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반면에 0.46% 약보합권에서 32만 5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신한지주 현재 4.66% 강세 보이면서 44,950원에, 삼성생명도 1.88% 오르면서 92,2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27% 오르면서 37,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 오쇼핑과 다음은 1%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0.97% 밀려나면서 2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는 2.45% 강세 보이면서 58,600원에, 동서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캠텍은 1.39% 밀려나면서 15만 6,4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송 장비와 금융 업종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가 15일부터 발효 예정인 한미 FTA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보이고 있죠. 현대차와 기아차는 러시아에서의 선전에 힘입어서 오늘도 상승폭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차 3.71%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1.53% 오르면서 73,2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위아도 4.71% 오르고 있네요. 쌍용차는 장중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0.14% 밀려나면서 7,19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은행주들이 투자자들의 매력도가 높다는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여건도 우호적인데요. KB금융이 3.35% 오르면서 41,700원에, 우리금융도 4%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기업은행 역시 4%대 강세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했던 전일주가 전날 국제 유가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소식에 반등하면서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S-오일과 GS 역시 2%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GS는 63,9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LG화학도 2.18% 오르고 있네요. 두산그룹주가 자회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주 현재 두산은 3.7% 밀려나면서 15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약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두산엔진은 경남 창원의 4공장 가동 중단과 임대 소식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 뒤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두산엔진 현재 0.39% 오르고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원화결제 도입 소식에 현재 전자결제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니시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소폭 줄인 모습이죠. 10.78% 오르면서 7,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빌리언스도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인포바인 역시 6.47% 오르면서 2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다고 촉구하면서 현재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연과 환경은 8.53% 오르면서 940원에, 유고텍 역시 11.72% 오르면서 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젠트로는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2%대 밀려나면서 3,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종구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진기업 주가 역시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진기업 5%대 밀려나면서 4,1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2.3% 밀려나면서 59,6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NK바이오가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이틀째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NK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한가 기록하면서 89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내일은 화이트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자동차 데이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각각 1,000억 이상씩 지금 자동차주 사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 현대모비스의 상승폭은 5.6%, 현대차의 상승폭은 3.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가보죠. 오은수 연구원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사줘서 다행이긴 한데 현물 사주는 규모가 1,000억대가 안 되네요. 선물만 많이 사는 이유 조금 찝찝한데 패턴 좀 잡아주십시오. 일단 외국인 자금 동향을 보면은 지난주에 한 1조 원 가량을 순매도를 했고요. 하지만 연초 이후로 놓고 보면은 대략 한 10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10조 원 정도를 순매수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1조 원 정도의 매도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차익실현성 성격이 짙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2월 말에 시행된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 5,300억 유로가 시중 은행들에 풀려나갔습니다. 이들 자금 중 3,600억 유로가 다시 초단기 예금으로 재해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렸다고는 좀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유동성은 최근에 보면은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의 장기채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고 각종 위험 지표가 좀 하향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방향성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초단기 예치금으로 재해치된 어떤 시중 유동성이 다시 좀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좀 시차를 두고 안전자산에 유입된 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 해외 뮤추얼 펀드 자금 동향을 보면은요, 한국 관련 펀드군으로 14억 달러 가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2주 연속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액 자체가 뭐 절대 금액 자체가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그 계속해서 한국 관련 시장 쪽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미 한국 관련 뮤추얼 펀드에는 2주 연속이나 돈이 들어오고 있다. 조금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뭐 외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다시금 2020선 후반, 잘하면 2030선까지도 두드릴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1960, 70선에서는 확실히 지지를 받은 것 같거든요. 모멘텀도 여기저기 조금은 생겨나는 모습이고 이럴 때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큰 틀에서의 유동성 장세는 여전히 좀 변함이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내일 전인대가 폐막을 하기 때문에 그 전인대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전인대가 폐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 통화당국의 목표치인 물가지표가 4% 안에 들어왔다는 점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 둔화 시그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인대 이후에는 민생 안정이나 사회 안정, 성장률 안정, 그리고 경기 안정, 물가 안정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소비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책들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투자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IT와 중국 관련 필수 소비자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해 보이고요. 15일 날 이제 한미 FTA가 발효가 되죠. 오늘 자동차주 오랜만에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업종이나 부품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특별히 4월 달 되면 이제 1분기 실적이 완전히 가시화될 거고 3월 이제 중후반 되면 거의 프리어닝 시즌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 실적 감안하면 역시 IT가 탑 업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이익 측면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IT 업종의 모멘텀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 업종과 더불어서 IT 업종은 12개월 EPS 증가율이 상향적으로 되고 있는 업종이라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 초 이후부터 기간이 4,200원 가량을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IT 업종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을 좋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IT는 LP가 파산 이후에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D램 반도체 가격이 최근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IT 부품이나 세트 제휴가 4조 내외로 타이트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하반기에도 IT 산업의 연착륙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뭐 한미 FTA 재료로 오늘 큰 폭으로 오른다는 자동차주 1분기 실적은 어떤지 지난 4분기 대비 그리고 1년 전 대비 어떻습니까? 자동차 쪽의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의 성장률이 3에서 4%, 뭐 5% 정도까지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요. 실제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적 성장, 특히 신흥시장 쪽에서의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관련돼서 2월 달 전체 수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비춰놓고 본다면은 역시 이번 1분기 현대기아차의 실적은 좀 여전히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IT, 차 그리고 중국 전인대 폐막 관련해서 업종 선택할 때 아이디어를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오은수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026포인트인데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봅니다. 오인호색 투자비법 먼저 김민수 차장님은요. 수급이 오늘 좀 좋아졌죠. 그리고 단기 박스권 상단이 2040선을 뚫을지 여부가 좀 주목된다 하셨고 최종대 차장님은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모멘텀은 아주 풍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IT와 차 분할 매수 관점 역시 오늘도 말씀하셨네요. 신승윤 대표님은 이제 유동성장에서 실적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실적 차별화 준비를 단단히 하자고 하셨고 이진행 지점장님은 단기 박스권 흐름 상단인 2050포인트 역시 이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 대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어제까지만 해도 2010포인트 밑에서는 매수 관점이셨는데 아직은 트레이딩 구간인가 봐요. 2040, 50포인트까지 오면 일단은 또 분할 이익 실현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젠 5분의 관심 업종 보면요. 김민수 차장님도 역시 좀 전에 오은수 연구원처럼 그리고 최종대 차장님처럼 IT와 자동차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승윤 대표님은 또 자동차 관련이 있는 타이어까지 좋게 보고 계시고요. 오늘 또 다시금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정유주도 최근에 IT와 더불어 비중 확대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IT와 건설 이외 중국 관련 컨셉이라 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 인터넷주도 언급하고 계시고 김영진 이사님은 조정받은 비율에 따라서 이익 실현 목표 가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 현대차의 모멘텀이 풍부하니 IT와 운수장비, 특별히 자동차는 분할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신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오늘 말고 좀 조정을 받을 때도 그렇고 오늘 또 많이 올라도 그렇고 IT와 차는 분할 매수하자는 의견 계속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 실적이 확인되는 IT하고 자동차 말고는 특별히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한수 증시 느낌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개인 투자가들에게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2월 초부터 시작된 지수의 박스권 흐름은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략 1960포인트와 206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는 9일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주가의 12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합주가 지수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이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만으로는 다소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만 반면 종합주가 지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이만한 종목도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1%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즉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강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지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T와 자동차 업종만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실적입니다.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재료들이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요. 특히 연초 랠리의 버팀목이 됐던 유동성의 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다소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이런 그동안 유동성에 쏠려있던 시장의 중심이 3월 중순부터는 실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본격화되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실적 우량주에 대한 시장의 선취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LG전자의 흐름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선율 D증권사에 의하면 LG전자의 1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3,7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비해서 한 190%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가도 약 12만 5천 원 선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자동차 업종 또한 B증권사에 의하면 1분기 현대차의 차량 부분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 밸류에이션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IT와 자동차 업종만은 계속해서 매매를 해도 무난한 박스권 장세에서 무난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김민수 차장님하고 이진행 지점장님 의견을 보니까요. 단기 박스권 산단인 2,450선을 뚫을지 요거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공격적으로 막 사들어갈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닌가 봐요. 아직은 박스권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2,060포인트, 2,050번 상단을 뚫어갈 거로 판단이 된다면 좀 더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철강주, 화학주도, 정유주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듬뿍듬뿍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풍부하게 하고 싶지만서도 지금은 조금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박스권에 대한 어떤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IT 종목과 자동차 종목만을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아침에 국내 주식시장 다 여유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일 외국인의 유럽과 미국 증시의 상승이 국내 증시에 어떤 여유를 좀 만들어냈는데요. 아침 예상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연방준비기구의 금리 결정과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개를 앞두고 거래가 부진한 관망세를 취했다라는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을 했지만 외국인 선물 매수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개선되었고 프로그램 매매가 4,580억 이상 순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지만서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조적인 관점에서 실적 우량주에 대한 관심만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 방향성을 못 찾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럴 때 계속돼서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만이 관심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 그 모 신문사 뉴스를 한번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달 삼성전자가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28개 협력사 중에서 12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13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보면 10개사의 실적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종과 반도체 업종 실적이 부진했고요. 갤럭시 S2, 갤럭시 탭 등 스마트 기기 판매 호조로 관련 업종 매출 및 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아몰레이드 관련주가 핵심 수혜 기업들입니다. 종목들로 보면 AP 시스템, SFA 등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를 계속해서 IT 업종을 보더라도 전반적인 수혜보다는 전략 사업을 육성해야 되는 업종에 특히 주목을 해야지만이 계좌의 초과 수익률에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동차 업종도 같은 맥락에서 현대차의 1분기 수익이 10% 이상 상승을 기대를 하고 또 금일처럼 FTA 수혜 업종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자동차 업종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IT 업종의 그 1년 지난 성과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도 모두 수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SR, 대유 에이텍, 성화혜택 등 모든 좋은 핵심 부품 종목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자동차 차세대 자동차 부품 중에서 MS 오토텍 등과 같은 종목을 한번 찾아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현대차 그룹의 대표적인 차체 부품 업체로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을 고강도 경량 차체 부품 생산으로 연비 개선과 환경 규제를 피해가면서 매출을 더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200% 정도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에 따라 주가도 이미 50% 정도 상승을 했지만 현대차 실적과 함께 꾸준히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중국 관련 모멘텀으로 분류되는 철강 화학 업종이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 역시 이유는 1분기 실적 부진이 되겠죠. 금일 하락에 대한 반동으로 인식이 되지만 금일 상승은 어제자 하락에 대한 반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실적 부진이 반영이 된 상태고 2분기, 3분기를 본다면 현대제철과 화암석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닥권에 이미 근접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직은 박스권인데 실적 좋은 IT와 차를 사자. 그리고 뭐 다 모든 종목에 가는 건 아니니까 종목 잘 보고 특히나 오늘 MS 오토텍이라는 자동차 부품주 좋다는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네트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제가 좀 대신해서 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일단은 동결했고요. 무엇보다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30조 엔대 그대로 좀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 프로그램 더 이상 확대한 규모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속보 대신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선물 쪽 동향을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을 하루 만에 다시금 사주는 날 선물을 시작부터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프로그램도 꽤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한맥투자증권의 변지원 연구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조금 줄이고 있어서 걱정스러웠는데 오늘은 현물은 조금 사고 선물을 대량 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일단 오전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장 전일 대비 1.45포인트 상승한
상승한 267.55로 장을 출발했죠. 오전장은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대로 장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들 장 시작 후 지속적으로 선물을 매수하며 시장 베이시스를 개선시켰고요. 그에 따른 차익, 비차익 두 부분 모두 순매수 유입되며 지수는 30분 만에 269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한 차례 상승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원웨이 상승 패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결국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확대됨과 동시에 현물 쪽에서도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현재 임주모 4포인트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전 일찌감치 정고점이었던 270.3까지 돌파를 하며 금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제 지난 만기로 거슬러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주 8일 이제 동시 만기인 날 외국인은 약 5천억 가량의 프로그램 매물을 출회를 했습니다. 신년 이후에 쌓였던 프로그램 수책 잔고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매도 롤오버를 통해서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것을 용인을 했죠. 보통 이제 외국인의 스프레드 거래는 매도 우위가 많은 편인데 지난주 만기 때에는 특히 2조 원에 달하는 매수 차익을 했다는 점에서 5천 계약의 매도 롤오버에는 그 안에는 이제 상당한 잠재적인 매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점에서부터 벌써 외국인들의 시각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향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환차익 측면에서 볼 때도 이미 1135원 위쪽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은 어느 정도 지난주 청산이 다 된 상태고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1125원대에 들어왔던 물량으로서 이 물량 1100원대까지는 적극적으로 청산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선물 지수를 가만히 보면 2월 초부터 전일까지 결국 260건대에서의 이제 등락만을 보였던 박스권 장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응축되었던 시장의 힘이 금일 비로소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를 동반한 만천여 계약의 미결제 약정의 증가와 함께 박스권을 상단 돌파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오늘의 양봉이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봉일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2000이라는 지수대에 대한 테스트를 끝내지 않았냐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2000포인트 위에서 좀 많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도록이면 하락 배팅은 좀 자제를 하고 상승 쪽에 비중을 둔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이제 미국 지수 강보한 마감에도 불구하고 VIX 지수가 급강을 하면서 저점을 또 한번 갱신을 했죠. 오늘 우리 V 코스피 지수도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예상됨에 따라서 변동성 매도 전략 위주로 포지션을 짜는 것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것이 오히려 좀 유리하겠다라는 전망, 외국인에 대해서도 좀 좋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한빛투자증권의 변지환 연구원 선물 동향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2020선 걱정 좀 덜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어제 약세를 좀 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지금 당분간 박스권을 가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추가 돌파를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상태고요. 요번에 최근 며칠 사이에 조정을 받으면서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중기적인 조정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갔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진행으로서 완전히 불식시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 자체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듯 하고요. 다만 지금 박스권 구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역시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장이 대형주를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외받는 느낌이 좀 있을 텐데요. 하지만은 중기적으로 조정을 좀 거친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분히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강세를 띠는 과정이라면은 중대형주들 쪽에 흐름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종목들도 앞으로 흐름을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순환매를 기다려야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낙폭과대 개별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반등이 강합니다. 특히 박근혜 관련 테마 종목들이
반등 포인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테마들의 반등에는 또 저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타 정도의 매수 관심권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한미 FTA 발효 수혜 기대감에 많이 오르고 있는 자동차주 가운데 특별히 어떤 종목을 핫 종목으로 꼽아오셨는지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반등하고 있는 박근혜 테마는 또 어떤 종목이 오늘 그런 움직임입니까? 예, 역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 지수의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수가 올라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군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정된, 제한된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수준이고요. 물론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펀드 투자의 경우는 얘기가 틀립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이런 종목들이 잡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중기적으로 1월 중순경에서 조정을 받고 내려온 저점 형성 흐름이 지금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대응도 충분히 가능할 듯 하고요. 좀 여유 있는 접근 방식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지금 서서히 회복세를 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는 이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1월 달에 이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금도 이제 조금씩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융주들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한금융지주나 아니면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 포인트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더 나올 수 있을 듯 하고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테마가 뭐 오늘 반등 포인트가 좋은데요. 사실 박근혜 테마뿐만이 아니라 오늘 최근에 그 테마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당히 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낙폭이 컸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금감원이 또 작전 세력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거의 상당히 어려웠던 상태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낙폭이 크니까 오늘 반전 포인트가 좋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모습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단타권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지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를 진입해버렸기 때문에 장중에라면 접근이 가능합니다만은 지금은 상한가 진입이라서 이거 말고 이제 그 밑에 종목들 예를 들어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같은 그 박근혜 정책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도 이제 순서대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투자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며칠 정도는 추가 상승이 나올 듯 하니까요. 단타 정도의 흐름은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현재로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0선까지 올라서는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콜드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우선은 그 최근에 국제 기금속 가격이 하락한다는 소식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이 먼저 꼽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종목은 사실 금 관련주로 평가도 받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비철금속, 특히 아연 쪽의 생산량이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는 표면적인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뭐 1월 달부터 지금 2월까지 꾸준히 상승했던 흐름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이나 이런 흐름 때문에 중기적인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39만 5천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깨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중기 추세가 결정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깊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일 만약에 40만 원 이탈시키면 그때는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반전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전기술도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블록전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주주가 지금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이 지금 현재 그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따라서 올해 안에 한전기술의 지분을 60%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블록딜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한 번은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개월 동안은 못하는 그 락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또 해제가 되면서 다시 블록딜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록딜을 하게 되면 할인 판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동안 기관들이 꾸준히 끌고 왔던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익 실현과 블록딜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서 이틀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유럽 시장에 대한 원전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하겠지만요.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악화가 제일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주가가 당분간은 약세를 타기 때문에 아직 성급하게 저점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요. 좀 더 추이를 보시다가 바닥이 잡히면 공략을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하락이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막판에 가서 낙폭을 많이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죠. 이 종목도 오늘 고평가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를 많이 크게 이탈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종목 자체는요. 이전에 이미 6만 5천 원대부터 하락을 하고 2단 하락 형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세가 강하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제 판단에는 여기서 가격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바닥이 좀 잡히면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밑꼬리 달린 YG엔터 조금만 더 매수 타이밍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일본의 BOJ에서 추가적인 자산 매입 더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의 현물을 조금 더 사고 프로그램 쪽의 매수세는 조금씩 그래도 더 불어나는 분위기입니다. 2시 37분 현재 코스피는 2023선인데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짜보죠.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에서 류원희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엇보다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 또 금융주의 상승세, 이 업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관망세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2시를 넘긴 그러니까 장마감 시점이 거의 다 와가는데도 지금 끝까지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세 업종을 몇 가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가 아무래도 오늘 요즘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관련된 그 부품주의 강세일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로 예상된 FTA 체결이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듯이 관세가 전폭적으로 철폐가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그 관련 부품주에 대한 효과가 크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러브콜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 이제 오늘 시가보다 많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학 및 소재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중국의 물가 압력이 많이 둔화가 되고 또 내일 폐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인대 마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지준율 인하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T 전자 업종입니다. IT 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2012년 전분기 그 상승을 거의 주도했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을 오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제 장중에 발표가 됐죠. 미국 장중에 재정 적자가
좀 폭이 많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3차 QE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미지수로 흘러가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경기가 조금은 표류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약간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앞서 계속 오르기도 했었고 실적도 좋은 IT니까 IT는 뭐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짚어볼 부분은 수급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그래도 뭐 1,000억 넘게 사고는 있지만 만기 이후에 이제 외국인이 뭐 본격적으로 사주겠지 했는데 의외로 비차익 쪽에서도 계속 물량 내놓고 현물 쪽에서도 1,000억 이상 시원스럽게 잘 안 사고 네. 수급 좀 봐주십시오. 오늘 뭐 다행히 프로그램 좀 힘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오늘 물론 만기 이후부터 한 7거래일 연속 계속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례적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5,000개 이상 사주면서 굉장히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을 좀 둘러보자면은 저는 일단 기계적인 이슈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매수로 다시 추세를 돌리지는 못하고요. 일단 매도 추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연초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지금 한 3달 정도 기간 동안 10% 정도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상승 흐름의 중심에는 외국인을 비롯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동성의 힘으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기 즈음 해가지고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실종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베이시스 흐름 또한 한 단계 지금 레벨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은 매도 쪽으로 추세가 일부 전환이 되었다. 또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좀 추세를 형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추세가 매도든 매수든 그 형성이 되게 되면은 3, 4개월 정도는 이제 지속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강한 매수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흐름이 나왔고 지금 환율도 1,120원 선에서 약간 위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프로그램 매물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선물 쪽에서는 또 이렇게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오늘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앞서 쭉 매물이 나왔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그리스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게 맞는지 아직 뭐 우리 시각으로 5시 정도에 완전히 정상회담이 끝난다고 하는데 Q3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감안해서 뭐 오늘 마감 전략도 좋고 내일자 전략 미리 좀 짜보자 한번. 네, 뭐 그리스 2차 구제 금융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5시에 일단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는 하는데요. 미리 앞서서도 외신의 발표가 있었듯이 거의 절반 이상은 지금 타결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그러니까 오늘 밤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도 일단은 추가적인 그런 양적 완화는 시장에선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 네. 이유는 미국의 그런 경제 지표들이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전부터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아직 만료가 되려면은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FOMC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좀 시장에선 컨센서스가 없다. 정책적인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 쪽으로 많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류원희 대리님 포함해서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오늘 밤에 있을 FOMC에 대해서 Q3 없을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기대치가 어느 정도는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내일 또 이슈가 아마 장중인지 나올 텐데 전인대가 폐막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에 맞습니다. 따라서 뭐 중국 관련주에서 뭐 컨셉을 잡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내일 시장이 좀 변수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미국 관련주 하면 IT 전자고, 네. 그러니까는 뭐 소재랑 아니면 이제 뭐 화장품이나 중국 내수 관련된 주를 살펴보자면은 또 뭐 호남석유나 화학주 관련된 주들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IT 전자는 어쨌거나 이제 IT 그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언더퍼폼한 경향이 있었고요. 네. 또 중국 관련주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은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중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전인대가 마감이 되면 조금 더 뚜렷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미리 외신에서 보도가 된 바대로는 추가 양적 완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중국의 이제 뭐 소재화학,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소재화학 분야 또는 이제 중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뭐 국내 화장품 업체, 코스맥스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업종 네.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인민은행장이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 시사하긴 했었는데 또 앞서서 최종대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가 좀 전화로 화상으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지수가 2,040, 50선 가면은 그때 좀 따라붙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화학주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가나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은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수가 안정을 찾고 또 1분기 실적이 확인이 된 이후에 들어가도 이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첫 종목에는 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좀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이슈로 되고 있는 한국 FTA 관련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만도라는 종목인데요. 자동차 부품주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만도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그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경쟁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슈 자체가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주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어떤 우량주를 선별해내느냐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예, 그 자동차 관련해서는 부품주에서는 만도가 가장 세계적으로는 또 인정을 받고 있고 또 ABS나 아니면 자동차 차체 제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또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개발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도 오늘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였는데요. 네, 추가적으로도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제가 발견을 하고 오늘 추천 종목에 좀 넣어봤습니다. 네, 가격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흘 연속 오르고만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연초에 지수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작년 마지막 분기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올 초 1분기는 굉장히 많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이평선들 위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오게 되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초에 가장 가격 저항을 받았던 선이 17만 원 선을 오늘 크게 깨고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더 추가 상승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다음 이평선이 19만 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19만 원대 중반까지 봐주셨네요. 오늘 한국 FTA, 한미 FTA 수혜주 만도가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류원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종목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